안녕하십니까. 이슈포커스 시간입니다. 이 캘리포니아 주의 도로가 지금 굉장히 울퉁불퉁 안 좋은데 이걸 싹 고친답니다. 좋으시죠? 근데 이걸 고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가솔린 세금을 올린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유소에서 가스 넣을 때 그 요금이 그만큼 인상되는 거죠. 그것도 내일부터요. 그래도 도로 고친다니까 아까 좋아하셨던 그 마음이 그대로이신가요?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노후도로 개선과 가솔린세 인상, 오늘의 이슈입니다. 네, 문재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결론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가솔린 세금이 인상된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캘리포니아 주 상하원을 통과한 도로정비 책임 법안에 따른 건데요. 이에 따라 내일부터 가솔린은 갤런당 12센트, 디젤류는 갤런당 20센트가 각각 인상되게 됩니다. 자동차 등록세 또한 차량 가치에 따라서 5만 달러 이하 차량은 최소 25달러, 6만 달러 이상 차량은 최대 175달러까지 더 내야 합니다. 1년에요? 네. 네. 그리고 이로써 캘리포니아주는 앞으로 매년 52억 달러의 세수를 거둬들이게 되는데 도로와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현재 비포장 도로급으로 아주 울퉁불퉁한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를 오는 2027년까지 보통 이상의 컨디션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1년에 보통 뭐 적게는 한 100달러 더 내시는 분들, 또 많게는 한 175달러까지 더 내시는 분들, 이렇게 뭐 차이가 좀 있을 텐데, 이제 가솔린을 넣으니까 그런 건데, 그러면은 가솔린 쓰지 않는 전기차 타시는 경우에는 좀 안심할 수 있나요? 그건 또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가솔린으로 가지 않는 이 전기차는요. 예. 이번에 세금이 당장 오르지는 않지만 오는 2020년 7월부터 매해 100달러의 추가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그 가솔린을 쓰는 차나 전기차나 도로 위를 달리는 건 마찬가지니까 충당을 똑같이 해라. 네. 그래서 전기차의 경우에는 가솔린을 안 쓰니까 아예 세금을 1년에 100달러 올리는군요. 네, 당장은 아니지만요. 예. 네, 또 전기차가 일반화될 경우에 가솔린세가 부족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또 그때는 주행거리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는 마일세 도입까지 지금 생각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뭐 LA나 오렌지 카운티의 가솔린 요금이 전에 비해서는 조금 싸지긴 했다라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은 타주에 비해서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 서민들의 부담이 점점 가중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같은 가솔린세 인상에 대해서 주민들과 일부 정치인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가솔린 가격 인상에 반대하는 주의회 의원들은요, 주정부가 세수 부족의 책임을 납세자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 또 지난 수년간 이미 많은 부분에서 세금을 올려 걷어들이고 있는데 타주에 비해서 훨씬 비싼 가솔린 가격까지 오르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무작정 세금을 올리기보다는 현재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는 고속철도 사업을 중단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교통국 직원을 줄이는 등 효과적인 세수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또 지난 4월 법안 통과 당시에 팍스TV 등 다양한 로컬 미디어에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진행했던 찬반 투표를 보면 반대가 평균 95%로 상당히 높습니다. 네, 이렇게 가솔린 세금을 인상시켜서 세금을 더 걷는다고 뭐 도로가 당장 좋아질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미 이 캘리포니아 주에 그러니까 가솔린세, 그러니까 우리가 가솔린을 넣을 때 그 부과되는 세금이 타주보다 이미 높거든요, 비교적. 근데 또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는 LA타임즈가 칼럼을 통해서 이미 지적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가솔린세로 거둔 막대한 세금은 흔히들 도로 보수와 관리에 쓰일 것으로 생각하지만 다른 곳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연간 6억 2천만 달러에 달하는 디젤 연료 판매세는 대중교통 프로젝트에, 연 10억 달러 규모의 배출권 거래제 수익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사용됐습니다. 또 리즌 파운데이션의 21세기 고속도로 보고서에 따르면요, 캘리포니아주의 고속도로 시스템은 미국에서 최악으로 손꼽힙니다. 캘리포니아는 워낙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물론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은 세금 내는 사람들만 답답한데, 자, 다시 이제 가솔린세로 얘기로 들어가서요. 네. 이 가솔린에 들어가는 비용을 좀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꿀팁,
같은 거 없을까요? 네, 당연히 있는데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은요. 네. 개솔린의 레귤러와 프리미엄은 사실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개솔린은 레귤러, 미드그레이드, 프리미엄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뉘잖아요. 네, 보통 뭐 87, 89, 뭐 92 막 네, 있어요. 그 숫자. 가격은 차이가 적지 않이 나는데. 네, 이게 바로 옥탄의 함유량이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귤러가 87, 미드그레이드는 89, 프리미엄은 92, 93 이렇게 등급 표시가 매겨지게 되는 맞아요. 거예요. 네, 전국 자동차 클럽 AAA에 따르면 90년대 들어서 생산된 자동차는 대부분 아주 낮은 옥탄가에서도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별로 적합한 옥탄가의 등급은 매뉴얼에 나와 있고요. 이에 따라서 개솔린을 선택하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전문가들은 프리미엄 개솔린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전체 5%에 지나지 않는데도 현재 판매되고 있는 개솔린의 20%는 프리미엄 개솔린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예요. 어떤 분들은 새 차를 샀어요. 그것도 좋은 차. 드림카를 샀어요. 그래서 내가 좋은 차, 새 차를 샀으니까 좋은 가솔린을 넣어야 되겠구나. 이 좋은 차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비싼 가스를 넣거든요. 저도 한동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반대인 거예요. 사실은 막 새로 산 새 차, 좋은 차면 아무거나 넣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게 이게 뭐 한 15년, 20년쯤 된 차면 좋은 걸 넣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런데 이제 지금 반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네. 일반 87 그냥 레귤러 넣어도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90년대 이상 생산된 차들은. 그렇게 하면 좀 절약이 되겠는데요. 또 다른 팁이 있다면요. 네, 마지막 팁은 주유소 광고를 유심히 살펴보라는 겁니다. 네. 일부 주유소들은 터무니없이 싼 개솔린 가격을 네온 사인에 붙여서 커다랗게 이제 전시를 해놓고 옆에 아주 작은 글씨로 뭐 카워시를 할 경우 맞아요. 이런 단서를 달아놓습니다. 네. 네, 또 대형 주유소 알코는요 입구 간판에 저렴한 현금가를 게시해 놓고 데비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35센트를 더 받습니다. 말씀해 주신 거 좋은 팁이에요. 그 크게 써 있는 그 프라이스가 캐시를 냈을 때 또는 카워시를 우리 집에서 샀을 때 그 카워시 입장권을 그럴 때 그걸 적용하고 아니면 갑자기 비싸지는 경우 있거든요. 좋은 꿀팁 감사합니다. 네. 이 도로 상태가 좋지 않으면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사실 우리 자동차의 타이어에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타이어 소모가 빨라지는데 그러면 결국 그걸 감안한다면 한 달에 적게는 3, 4불, 많게는 7, 8불 정도 더 가솔린 세금을 내는 게 아깝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요즘 무슨 노숙자 문제 해결한다고 세금 더 걷고 환경 문제 해결한다고 더 걷고 이번에는 또 문제 기자 얘기 들으니까 이 도로 상태 해결한다고 세금 더 걷는다는데요. 저는 여기서 몇 가지 짚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평소에 기본적으로 내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그 지방세에 이런 건 포함 안 되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지방세는 지방세대로 내고 뭐 특별한 이슈가 있으면 그때마다 이렇게 걷어야 하는 것인지. 세 번째, 그럼 도로공사 다 끝나면 올렸던 세금을 다시 원상복구해서 내릴 것인지 아님 은근슬쩍 계속 그렇게 가겠다는 것인지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이슈 마칩니다. 문재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